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사업 재개발 투자에 관련해서 올해의 투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 안에서는 많은 기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 특히 네. 서울시의 정비 사업에도 큰 변화와 기회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적으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적률도 풀어주고 사업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 여건도 많이 완화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해줄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원하면 거의 다 들어오는 그렇죠.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상급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최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비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 도심 공공 복합 개발 사업도 이번에 또 규제가 완화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 그렇죠. 위주로 해서 네.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그렇죠.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 요건에만 맞는다면 또 하나 최고의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요번에 또 발표가 됐죠. 도심 공공 복합 사업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되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그렇죠. 이번에 법안이 바뀌면서 1회 한해서는 무주택자에게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역 지정이 확정된 지역에서 공공 방식의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주가 빠르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고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사업도 B군이 아니고 A급 메이저 시공사들도 지금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부터는 공공 복합 사업도 무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잘 살펴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거의 지역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요? 지역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도 많지 않고 가격 상승률도 미비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월등하게 차이 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 수익도 입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만큼은 서울에서도 정말 최상의 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지역 어디인가요, 과장님? 한강변, 용산, 역세권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주는 아파트에서 하고 투자는 빌라를 한다고 하더라도 빌라만큼은 서울에서도 최상급지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은 한강변과 용산 그리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만큼은 서울의 최상급지인 한강변, 용산, 도심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재개발 투자라는 게 분명한 장점은 있지만 네. 리스크가 또 어느 정도 존재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재개발 투자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핵심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좀 말씀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묶이거나 매매도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하시기 전에
특히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소액 투자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좀 기억하셨다가 투자할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김 과장님? 저는 사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슈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입지와 사업은 거의 동급이다. 사업성 리꼴 입지다. 그래서 입지를 정말 중요시하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입지도 좋으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속도도 정상적으로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시세 차익도 많이 얻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향후에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입주한 후에도 신축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입지, 즉 사업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최상급지 대장 아파트를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시든 뭐 강남구가 됐든 용산이 됐든 은평구가 됐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체크하시고 시세의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시세와 그 대장 아파트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대장 아파트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주변이나 맞은편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의도 최근에 재건축 사업 이슈가 많죠. 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의 대장 아파트 예를 들면 시범 아파트라고 치면 그 바로 맞은편이 바로 마포권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마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하면 한남 뉴타운. 그렇죠. 한남 뉴타운 맞은편이 어디인가요? 반포죠. 반포죠. 반포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반포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의 맞은편 어디일까요? 바로 성수동. 성수동이죠. 그래서 이 대장 아파트의 후광 지역, 맞은편 지역 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변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개발의 선정 요건이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즉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지역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하십시오라고 선정을 하는데 작년부터는 민간 즉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런 조합원들 그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네네. 동의를 서를 걷고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제한 방식 즉 민간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작년에 바뀌었죠. 그렇죠. 기존에는 뭐 자치구 공모 방식과 주민 제한 방식 두 가지였는데 자치구 공모 방식은 종료가 되고 이제는 무조건 주민 제한, 민간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주민의 의지, 그렇죠. 재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가 많은 지역, 빠른 지역, 거기다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지도 보셔야겠지만 또 주민의 그런 의지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뉴타운 정책들이 다 서울시에서 일부러 지정을 했던 거고. 그렇죠. 네. 먼저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재개발해라고 지정을 그렇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한남 뉴타운도 사실 15년, 20년 만에 뉴타운이 그렇죠. 진행이 20년 된 됐죠. 건데 요즘은 민간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사업 속도가 급격하게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그렇죠. 빨라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재개발이 깨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60% 이상 걷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이 중간에 진행되다가 엎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졌다.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성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냐? 먼저 개발된 지역이 있으면은요, 이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지만 개발이 나중에 될 지역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구역 지정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거의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 단계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먼저 선정됐다. 그러면 다음 지역 어디다? 바로 맞은편 지역이나 옆에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죠. 그래서 성수동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자양사동. 그렇죠. 자양사동도 이제 구역 지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에 구역 지정 되면 다음에 개발될 지역이 어딜까요? 자양 3동, 자양 1, 2동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양 4동이 확정되면 자양 3동은 이제 재건축 위주로 가니까 그렇죠. 자양 2동 한강변 쪽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재개발의 진행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즉 입지 좋아야죠. 기본 노후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사업성도 입지에 따라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 동의뿐만 아니고 동의율도 높게 나와야 사업 진행이 이상 없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회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남권의 재개발은 어때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회사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실 강남권 재개발이 좀 힘든 이유가 상가의 수익률, 그렇죠. 월세 수익률, 다가구 단독의 월세 수익률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기본적인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조합설비 인가까지는 갈 길이 먼데요.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단독 비율이 높거나 네네. 아니면 상가가 많은 지역, 그래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지역들은 재개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과 빌라 비율을 한 6대4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빌라가 너무 없는 지역도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빌라가 많으면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상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일례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해제가 돼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단독 상가 비율이 아예 없거나 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독이나 단독 다가구나 상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투자에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서울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유일하게 정비사업밖에 없죠. 그렇죠. 서울은 입지가 좋으면서 재개발 여건만 맞으면 재개발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지와 조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시간 문제다. 단 조건은 입지도 좋으면서 기본적인 재개발 여건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충족돼야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 투자는 정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고가 아파트가 있는 입지와 사업성 그리고 가장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노후도와 주민동의율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투자 포인트들을 통해서 2025년 재개발 투자에 어떤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대표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25년 우리 애청자님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하시고 투자할 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거주할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 빌라 투자만큼은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상급지 어디라고요? 한강변, 용산, 역세권을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한강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바로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바로 한강변 벨트입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용산은 용산 국제원부단지 주변 지역과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태원 라인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정 같은 경우는 망원이나 합정 역세권역에서 모아타운을 신통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공덕 대흥 역세권 주변 지역에도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들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 양대 산맥인데 집 실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자양 4동 또는 자양 2동의 한강변 쪽을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 빌라 투자는 거주와 투자를 확실히 분리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주변 지역 또는 맞은편 지역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어디일까요? 바로 여의도에 후광효과 얻을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죠. 그리고 반포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바로 흑성 뉴타운 지역들,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자양 4동, 자양 2동 한강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 맞은편이나 바로 주변 지역에 있는 후광효과의 이런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발한 재개발 지역 그리고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지역, 뭐 구역 지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거나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는 상당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망원 확정 거의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재개발이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어디가 또 있죠? 용강동이 있습니다. 용강동 과장님 또 현장 전문가로서도 네. 말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양사동 확정돼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 자양 1, 2동을 좀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미선정 지역이지만 투자의 그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김 과장님, 도심권과 GTX 역세권역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투자를 좀 검토해야 할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권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왕십리역과 연신내역 일대를 조금 꼽을 수가 있겠죠. 이유는 뭐죠?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가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억대로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 공공지구, 본지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됐고요. 1억 맞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1억 미만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예, 뭐 1억 미만으로도 네. 가능하고 1억대로 하시면서 실거주,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실거주까지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네. 올해는 우리 애청자님들 빌라 재개발 투자만큼은 서울의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한강변, 용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강변, 용산, 역세권을 이제 최우선 지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5년 재개발 소액 투자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발 맞춰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빌라 투자만큼은 최상급지를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그 지역은 바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이고요. 이런 용산이나 한강변이나 역세권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변 지역 아니면 아직 선정이 안 된 미선정 지역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시대차익뿐만 아니고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폭의 자산 가치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초기에 남들보다 다 올라간 다음에 투자하면 남는 게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는 소액 대출 많이 받지 마시고요. 자기 여유 자금으로 꼭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세 차익도 얻으시면서 향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입주까지 생각한다 라고 해서 소형평대 아파트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시세 차익 또 20평대 아파트
뭐 20억씩 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 그리고 나중에 월세를 돌리시면 한 달에 기본 3,400 정도 받으시면 정말 재개발 투자 잘 해놓으셔서 내 자산 가치뿐만 아니고요. 노후 준비까지.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 3억, 3, 4억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추가 분담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지역은 다 추가 분담금도 뭐 반전세라든지 이런 걸로 다 그렇죠. 커버가 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아파트를 꼭 받으셔라. 그리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개발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개발이 되면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을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입지 잘 보셔야 되고요. 단독과 빌라 비율 6대4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지역, 그리고 기본적인 노도는 충족이 돼야겠죠. 그래서 투자 매물의 평가 공식 빌라 곱하기 3입니다. 즉 내가 6억짜리 빌라를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한 18억 이상이 되면 안진마진과 플러스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빌라 곱하기 3을 공식을 꼭 이해하시고 지역 선정 그리고 또 매물 선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 재개발 투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재개발의 입지, 노후도, 사업성을 기준으로 1억대 미만부터 3억대까지 다양한 투자처 투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